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알잖아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64세 박영애 씨. 평생 수수하게 남편 직책도 내세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30년 만에 간 동창회. 옷이 수수하네. 가방도 오래됐네.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1시간 뒤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친구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희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희야, 나 정혜야. 반갑고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정혜였어요. 어머, 정혜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지. 영희야, 그런데 말이야. 정혜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하기로 했거든. 너도 꼭 와야 해.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동창회.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정혜야, 나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알아. 근데 영희야. 정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제 60 넘었잖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겠어? 한두 명씩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나와줘. 영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12월의 차가운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 말이 맞았어요. 우리 나이가 이제 64세. 작년엔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죠. 정혜야. 그런데 선아도 오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온다더라. 정혜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정혜도 알고 있었죠. 학창 시절 선아가 영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영희야, 사람 다 변해. 우리 나이 먹으면 다들 순해지잖아. 옛날 일은 다 추억이 되는 거지.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추억? 그게 추억일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떠올랐어요. 선아는 반장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았죠. 아버지가 제약회사를 운영했어요. 반면 영희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박영희, 너 점심값 없으면 말해. 내가 빌려줄게. 선아가 반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던 그날. 영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게 수치스러웠어요. 박영인의 집은 연탄도 못 때우나 봐. 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어 있더라. 그러게. 우리는 보일러 틀어도 따뜻한데. 선아와 그 친구들의 수군거림.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나와줘. 내가 옆에 있을게. 정혜의 간곡한 목소리에 영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정혜야. 갈게. 정말? 고마워, 영희야. 토요일 낮 12시. 강남 한옥정이야. 고급 한정식 집인데 선아가 예약했대. 응, 알아. 그럼 그날 보자. 전화를 끊고 영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서 있었고 영희는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죠. 남편 김재훈. 3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지만 영희를 만났을 때는 평범한 시청 7급 공무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훈은 말했죠. 영희 씨,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꾸미지 않아서 더 좋아요. 영희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재훈은 꾸준히 승진했어요. 9급에서 시작해 7급, 5급을 거쳐 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시장에 당선됐죠. 하지만 영희는 평생 남편의 직책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저 남편이 시청에서 일해요라고만 말했어요. 여보, 왜 내가 시장이라고 안 말해요? 다들 알면 당신한테도 편하잖아요. 재훈이 물었을 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직책은 당신 거예요.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그게 편해요. 재훈은 그런 아내가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자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어요. 동창회에 뭘 입고 가야 할까? 옷장엔 수수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걸 입고 가야겠네. 영희는 연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깔끔하지만 평범한 옷이었어요. 명품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지만 편하고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64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도 많아졌지만 영희는 자신의 얼굴이 싫지 않았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이니까요. 괜찮아. 그냥 밥 먹고 오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옷장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어요. 영희는 동창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있었어요. 여보, 무슨 걱정 있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다음 주에 동창회 가는데 좀 긴장돼서요. 동창회요? 좋은 일인데 왜 긴장해요? 그냥요. 오랜만이라서. 영희는 남편에게 선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50년 전 일을 꺼내봤자 남편만 걱정시킬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괜찮아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토요일 오후엔 일정 없으니까.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그러시면 2시쯤. 끝날 것 같아요. 알겠어요. 2시에 데리러 갈게요. 영희는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화분에 물도 줬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았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영희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어요. 화장은 평소처럼 연하게 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만 발랐죠. 옷장에서 준비해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다림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검은색 바지도 꺼내서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수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가방을 챙겼어요. 평범한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쓴 가방이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아직 튼튼했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2시에 전화 주세요. 네. 영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11시 30분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강남 한옥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점점 번화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화려한 간판들, 명품 가게들, 고급 외제차들. 영희는 이 동네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았으니까요. 손님 다 왔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옥정 앞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한옥정은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정원도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입구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이미 모여있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웃음소리,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들. 들어가야지.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괜찮아. 정혜도 있잖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랑. 입구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 영희야. 정혜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정혜야, 오랜만이야. 2 사람은 꽉 껴안았어요. 30년 우정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정혜가 영희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큰 원목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7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얼굴은 익숙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흰머리, 주름, 그리고 세월이 만든 각자의 표정들. 어머,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희,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여기저기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어요. 다들 건강하시죠? 오랜만이에요. 그럼 건강해야지. 우리 나이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시선이 테이블 끝자리에 멈췄어요. 김선아.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려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킹백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 얼굴에는 값비싼 시술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선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네.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선아야, 오랜만이야. 영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가 그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악수는 짧았습니다. 형식적이었죠. 그런데 영희야. 선아의 시선이 영희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옷은 왜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녀? 첫마디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편한 게 좋아서. 그래도 우리 나이에 너무 수수하면 더 늙어 보이는데. 옆에 있던 선아의 친구가 거들었어요. 맞아. 좀 화사하게 입어야지. 영희는 그냥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가 옆자리를 권했어요. 자, 다들 앉아서 메뉴 볼까? 오늘 내가 쏜다고 했잖아. 정혜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와, 정혜 고마워. 역시 정혜가 제일 의리 있어. 친구들이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선아의 그 차가운 눈빛. 50년 전과 똑같았으니까요.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불쌍히 여기던 동창들. 다음날 시장님 사모님 알고 집 앞에 줄 서는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코스였어요. 전체 요리부터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와인도 테이블에 올라왔죠. 자, 건배할까? 우리 다시 만난 걸 축하하며. 정혜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영희도 잔을 들었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옛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이야기, 수학여행 이야기, 추억 이야기들. 너희 기억나? 수학여행 때 명숙이가 버스에서 토한 거. 어머, 맞아. 그때 정말 난리였지.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한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영희도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괜찮네. 다들 변한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 맞다. 선아가 갑자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에르메스 버킹백이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프랑스 가서 샀는데 요새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들어. 와, 선아야. 버킹백이잖아. 이거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야?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좀 되긴 하지. 선아가 겸손한 척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웠어요. 역시 선아는 달라.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친구들이 가방을 만져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영희 쪽을 봤어요. 영희야, 너 그 가방 오래 썼지? 실용적이네. 영희 옆에 놓인 평범한 검은색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10년 넘었어. 튼튼해서 좋아. 10년? 와, 대단하다. 나는 1년만 써도 질리던데. 빈정거리는 투였어요. 요즘은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아가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영희는 실용적인 걸 좋아하나 봐.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이었지만 그 말투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영희는 그냥 웃으며 물을 마셨어요.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아. 나도 지난달에 이탈리아 다녀왔는데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좋겠다. 우리도 작년에 스페인이랑 프랑스 다녀왔어. 한 달 동안 여행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화려한 여행 사진들이 테이블을 돌았어요. 영희야, 너는 요즘 여행 안 다녀?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바빠서 잘 못 가. 아, 여유가 안 되나 보네. 선아가 동정하는 듯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도 여유도 있으니까 자주 다니는데. 영희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가봐. 좋더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였습니다. 영희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나저나 너희들 자식들은 다 뭐해? 선아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우리 큰애는 회사 다니고 둘째는 결혼했어. 우리 아들은 의사야. 성형외과. 어머, 대단하다. 의사라니. 자녀 자랑이 시작됐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 의사 딸, 약사 며느리.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선아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은 로펌 변호사야. 여기 명함.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어머, 변호사? 대박이다. 선아야, 완전 성공한 거네. 친구들이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김앤장이잖아. 여기 엄청 큰 로펌 아니야? 대단해. 어떻게 키웠어? 선아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친구들이 명함을 돌려보며 난리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명함도 못 주는데 로스쿨까지 보내고 학비도 엄청났을 텐데. 선아 진짜 복 받았어. 선아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에이, 본인이 열심히 한 거지 뭐. 그때 선아가 영희 쪽을 봤어요. 영희야, 너희 자식들은 뭐해?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영희에게 쏠렸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큰애는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결혼했어. 그래. 어느 회사? 중소기업이야. 아, 그렇구나. 선아의 목소리가 무심했습니다. 관심 없다는 투였어요. 그럼 남편은 뭐 하시니? 선아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짧게 답했어요. 시청에서 일해. 아, 공무원. 그럼 퇴직하신 건가? 선아가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일하고 있어. 아직? 정년 안 됐어? 옆에 있던 친구가 놀라며 물었어요. 공무원 정년 60세 아니야? 우리 나이면 벌써 퇴직했을 텐데.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직급에 따라 달라. 아, 고위직이신가 보네. 그래도 지금쯤이면 거의 끝물 아니야? 계약직으로 남아 계신가 봐. 요즘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지. 친구들이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그거라도 있으면 노후는 괜찮잖아. 동정하는 투였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듯. 영희는 옛날부터 욕심 없었잖아. 한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그치.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것도 복이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내 직책은 나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영희는 평생 남편 직책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저 평범한 공무원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억울했어요. 아, 맞다. 영희야. 선아가 갑자기 영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우리 딸한테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말해. 도움? 응. 변호사니까 법률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공짜로. 선아가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선아 복 받았어.
우리도 나중에 부탁해야겠다. 한 친구가 맞장구 쳤어요. 영희 남편분 공무원이시면 봉급도 그렇고 법률 상담 받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선아가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나름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고마워, 선아야. 영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왜? 정혜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뭐, 시댁 행사라도 있어? 선아가 물었습니다. 응, 비슷한 거. 아직도 시댁 눈치 보며 사니? 우리 나이에? 선아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이제 시댁에서 모시러 오는데. 한 친구가 빈정거렸습니다. 고생 많다, 영희야. 그래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잖아. 마지막 말이 가장 아팠어요.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 오늘 고마웠어, 정혜야. 영희야. 정혜가 미안한 표정으로 영희를 불렀지만 영희는 그냥 손을 흔들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 좀 안 됐다.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뭐. 선아 진짜 대단하긴 해. 딸 변호사 만들었잖아. 영희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그냥 생각 다른 사람들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려던 순간이었어요. 부릉.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영희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어요. 시청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뒷문을 공손하게 열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여보. 남편 재훈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남편이 영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나왔어요. 영희가 답하자 재훈이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창문을 봤습니다. 저기 여보 친구분들 계시네. 창문 너머로 영희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어요. 재훈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손하고 품위 있는 태도였어요. 몇몇 친구들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사 제대로 드려야겠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재훈이 영희에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물론이죠. 당신 친구분들인데. 재훈이 영희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가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남편입니다. 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답례했습니다. 재훈이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서 정말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반가웠어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재훈이 온화하게 말했어요. 아내 친구분들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혜가 황급히 말렸지만 재훈은 이미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남편을 따라갔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잠깐, 내가 검색해 볼게. 스마트폰 두드리는 소리. 어, 이거 봐봐. 뭔데? 신임시장 김재훈. 사진 봐. 얼굴 똑같잖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친구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산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터 직원이 카드를 돌려줬어요. 재훈이 카드를 받고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자, 갈까요? 네. 두 사람은 테이블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친구들이 황급히 스마트폰을 치우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계산 다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재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대답이 떨렸어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재훈이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희도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다들 조심히 가. 오늘 고마웠어. 영희야.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시장이었어. 선아야, 너 어떡해?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탔어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재훈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동창회 어땠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답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친구들 다 잘 지내시던가요? 응. 다들 변한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더라. 재훈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당신 표정 보면 알죠. 30년 넘게 같이 산 사이인데.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우리 여보가 최고예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익숙한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재훈이 비서에게 인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시장님. 비서가 차를 몰고 떠났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긴장이 풀렸어요.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말해봐요. 당신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거 오랜만이에요.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옷차림 보고 수수하다고 했어요.
가방도 오래됐다고 하고. 그래서요? 남편 직업 물어봐서 시청 공무원이라고 했더니 퇴직했냐고 하더라고요. 계약직으로 남아있나 보다면서. 재훈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래서요?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래요. 불쌍하다는 투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변호사래요. 로펌 변호사. 명함까지 보여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도움 필요하면 말하래요. 공짜로 상담해 준대요.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영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왜요?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평생 이렇게 살게 해서요. 내 직책을 숨기고 조용히 살게 해서. 아니에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았어요. 진심이에요. 남편 덕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로 사는 게 좋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억울했죠?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억울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동정하던 그 눈빛, 우월감에 찬 그 표정.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영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오늘 일정 많으시죠? 네. 오전에 시의회 있고 오후엔 현장 방문 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요. 재훈이 출근했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 선아야. 선아의 목소리였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고 불안했어요. 응, 선아야. 어제 일찍 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오늘 시간 있어? 우리 둘이 차 한잔 할까? 갑자기 친한 친구처럼 구는 게 어색했어요. 선아야, 괜찮아. 나 오늘 바빠서. 그럼 내일은? 모레는? 글쎄, 요즘 좀 바빠서. 영희가 부드럽게 거절하자 선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응,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재훈이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아,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만나자고 하던데 별로 내키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하지만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아였어요. 손에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지? 당황스러웠지만 문을 열었어요. 선아야, 영희야. 깜짝 선물. 선아가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정희한테 물어봤어.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선아가 영희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들어와. 영희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선아가 말했어요. 영희야,
어제 일 정말 미안해. 괜찮아, 선아야. 아니야.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 내 남편분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영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 용서해줘.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창 시절 영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선아가 50년이 지나 영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알았어, 선아야. 이제 그만 가봐. 난 정말 괜찮으니까.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선아가 안도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고마워, 영희야. 진짜 고마워. 영희는 선아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겠지. 하지만 영희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선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영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도 묘한 불안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선아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또 잠을 설쳤어요. 선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웃던 얼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던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선아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엔 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진짜 목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영희는 아직 몰랐어요. 선아가 원하는 게 사과가 아니라는 걸, 용서가 아니라는 걸. 그녀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희의 남편, 시장이 가진 권력. 그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동.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선아였어요. 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선아야, 왜 또 왔어? 영희야, 이거 선물이야. 지난번 거 너무 소박한 것 같아서. 선아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는 명품 백화점 포장이었습니다. 선아야, 정말 안 그래도 돼. 아니야. 받아줘. 내 마음이야. 어쩔 수 없이 영희는 선아를 다시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선아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과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영희야, 그런데 말이야. 선아가 말을 꺼냈어요. 응, 우리 아들 말인데. 순간 영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 대기업 다니거든. 열심히 일하는데 아직 평사원이라 그런지 좀 힘들어 하더라고. 선아가 영희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선아야. 영희가 끊었습니다. 영희야, 부탁이야. 선아야, 그만해. 내 남편분이 시장이시잖아. 시청에 좋은 자리 많잖아.
우리 아들 좀. 선아야, 그만하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선아가 깜짝 놀라 영희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영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냥 한마디만, 추천 한마디만 해주면. 선아야.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거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제대로 된 분노였습니다. 너랑 내 친구들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영희야,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했잖아. 계약직으로 남아있나 보다고 했고, 영희의 말에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댁 눈치 보며 사니? 라고 비웃었어. 옷도 수수하다고, 가방도 오래됐다고, 여유가 없나 보다고 동정했지. 영희야, 그건 이제 와서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그게 말이 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선아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반성은 내가 하는 거고 우리 남편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야. 설령 내가 부탁해도 그런 청탁은 절대 안 들어줄 거야. 영희는 단호하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져, 선아야. 영희야, 가져. 과일 바구니도. 영희야, 제발. 가져가라고. 영희가 바구니를 선아에게 밀어주자 선아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문까지 배웅하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선아야, 우리 남편이 시장이든 뭐든 그건 우리 남편 직책일 뿐이야. 난 평생 그걸 내세우지 않고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영희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야. 알았지? 선아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화를 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선아였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선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선아야,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알아. 영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럼 됐어. 아니야. 선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제발. 우리 아들 지방으로 자천시키지는 말아줘. 뭐? 영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제발 아들한테는 피해주지 마. 선아야, 내가 언제 그런다고 했어? 시장 부인이면 할 수 있잖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선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영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야, 잘 들어. 응. 나는 개인 감정으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 아니야. 영희야. 우리 남편도 그런 사람 아니고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게 전부야. 우리가 왜 사적인 감정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영희의 말에 선아가 흐느꼈어요. 정말,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고마워. 고마워, 영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그때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또 그 친구, 왜 자꾸 전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할 거예요. 영희는 남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내 직책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을 텐데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살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훈이 영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자신으로 살아온 것. 그게 옳았다고. 저녁 식사를 하며 재훈이 말했어요. 여보, 내년이면 임기 끝나요. 벌써요? 네. 3년이 참 빨랐네요. 그럼 그 다음엔요? 쉬어야죠. 평생 일만 했으니까.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여행 가요. 여행요? 네. 친구들이 자꾸 유럽 얘기하니까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영희의 말에 재훈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아요. 내년에 꼭 가요. 한 달 동안. 한 달이나요? 네. 평생 당신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만 혼자 고생했잖아요. 재훈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해요. 당신 같은 아내 만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불안도, 걱정도, 억울함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저 평온함만 남았습니다. 선아와의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몰랐어요. 선아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진짜 사과가 시작될 거라는 걸. 이번엔 선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영희 앞에 줄을 설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순간 영희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의 겨울 달을 바라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달 좀 봐요. 와, 예쁘네요. 두 사람은 잠시 창가에 서서 달을 봤습니다. 둥그런 보름달이었어요.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 그리고 그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이 만든 행복.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뒤늦은 연락 목적 있는 사과.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세상도 조금씩 변했어요. 영희의 일상도 흘러갔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남편 재훈은 시장 임기를 무사히 마쳤어요. 퇴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렴하고 헌신적인 시장이었다고 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재훈은 마지막까지 겸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게요. 뭐부터 할까요? 일단, 여행부터 가요.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의 삶은 더 평온해졌어요. 남편도 집에 있으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냥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행복해요? 재훈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영희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혜였습니다. 영희야, 나 정혜야. 어머, 정혜야. 오랜만이다. 응. 영희야, 다음 주에 또 동창회 하기로 했어. 이번엔 꼭 와야 해.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전 그 동창회가 떠올랐어요. 선아의 무시, 친구들의 동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정혜야, 나. 영희야, 제발. 이번엔 분위기 완전 달라.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정혜의 목소리가 간곡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고마워. 토요일 12시. 같은 곳이야. 전화를 끊고 영희는 생각했어요. 괜찮을까?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영희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토요일이 왔습니다. 영희는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당당했습니다. 한옥정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 영희야. 정혜가 달려왔습니다. 정혜야.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자, 이쪽으로 와. 테이블에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얼굴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영희야, 어서 와. 영희 왔다.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나 영희를 맞았습니다. 환영이었어요. 진심 어린 환영. 그리고 맨 끝자리에 선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선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야, 오랜만이야. 영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선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했어. 진심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어요. 괜찮아, 선아야. 다 지난 일이야.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1년 전에도.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됐어. 우리 앉자. 영희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모두 미안해. 한 친구가 말했어요. 맞아. 1년 전에 우리 정말 잘못했어. 내 옷차림 보고, 가방 보고. 우리가 너무했어. 친구들이 하나씩 사과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괜찮아. 정말로. 아니야, 영희야. 정혜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속물적이었어.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돈만 봤어.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 맞아. 너는 평생 남편 직책 내세우지 않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는 너한테 배워야 해. 친구들의 말이 이어졌어요. 영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다들. 식사가 시작됐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랑도, 비교도, 무시도 없었어요.
그저 옛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 기억나? 수학여행 때 우리 몰래 라면 끓여 먹었잖아. 맞아, 맞아. 그때 선생님한테 들킬 뻔했지.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영희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어요.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때 내가 부탁한 일 정말 부끄러웠어. 괜찮아, 선아야. 아니야. 나는 내 남편의 권력이 필요했어. 내 아들 취직시키려고.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1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아야, 고개 들어. 영희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너는 깨달았잖아. 고마워, 영희야.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말했어요. 영희야, 너 보면서 배웠어. 진짜 품격이 뭔지. 맞아.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진짜 품격이더라.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가 바보였어. 영희는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어요. 다들 고마워. 사실 1년 전엔 많이 힘들었어. 영희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아니야. 그 일이 있어서 나도 깨달았어. 내가 옳게 살아왔다는 걸. 남편 덕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사는 게 맞다는 걸. 영희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야, 너 정말 멋있어. 나이 들어서 진짜 멋진 사람 만나기 힘든데 너 같은 친구 있어서 다행이야. 시간이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다들 조심히 가. 응, 영희야. 다음에 또 보자. 이번엔 자주 보자.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선아가 남았습니다. 영희야. 응. 정말, 정말 고마워. 용서해줘서. 선아가 영희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응. 그래.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 무시하던 사람이 사과하고 상처 주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하지만 그게 인생이었어요. 사람은 변하니까 깨닫고 성장하고 용서하니까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동창회 어땠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이번엔 편하셨어요? 네. 다들 많이 변했더라고요. 영희는 소파에 앉아 재훈에게 기대었어요. 여보, 응?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도 변했잖아요. 저요? 네. 1년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해지셨어요. 더 빛나요. 재훈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도 변했어요. 저요? 네. 퇴임하고 나서 더 여유로워지셨어요. 더 행복해 보이고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여보, 다음 달에 유럽 가기로 했죠? 네. 표 다 끊었어요. 기대돼요. 나도요. 평생 당신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제대로 여행 다녀요. 재훈이 영희를 안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품에서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진심으로 사는 것,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 상처를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성숙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여보, 달 좀 봐요. 예쁘네요. 두 사람은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64년을 살아온 영희.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영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도, 남편과의 사랑도. 하지만 이제 영희는 확신했어요.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고, 자신으로 사는 한 행복할 수 있다고. 봄비가 그치고 별이 떴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어요. 영희의 새로운 인생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진심이, 많은 것보다 소중한 사람이, 남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